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에 늦게까지 일정이 있어서 원래 따로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릴 뭐 그런 예정이 있었던 날은 아닌데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브레이킹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릴 겸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브레이킹 뉴스는요, 이 기존에 이제 많이 회자되던 비트코인 ETF 그 중에서도 이제 베넥하고 이제 솔리드엑스가 조인트로 출시하는 이 베넥 BTF에 대한 기대치가 뭐 엄청 높았죠. 그 내용은 제가 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 CBOE, 베넥, 솔리드엑스가 이제 SEC 관련 당사자들이 10월 9일 날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그 회의록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회의록이 공개가 됐고요. 이게 SEC 홈페이지에 이렇게 메모랜덤 형태로 공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넥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드디어 이제 SEC가 그동안 이제 주장해왔던 뭐 시장의 불안전 요소들, 5가지 불안전 요소들이 드디어 해결됐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참 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벡트 거래소가 이제 12월에 론칭할 예정인데, 오늘 오피셜하게 그 내용이 떴고요. 12월 12일 날, 실물 기반 BTF, 비트코인 ETF 선물 상품 이제 거래가 시작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피델리티나 나스닥 관련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소식들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베넥이 드디어 이제 ETF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동안 수많은 ETF가 시도가 되고 거절이 됐었는데 사실 서구권의 많은 사람들은 이 베넥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 베넥이냐 하면 어,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거래되는 가장 이제 거래량이 많은 ETF 상품들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S&P 500 ETF 스파이더 상품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주가 지수 따라하듯이 S&P 주가 지수를 따라하는 이제 스파이더 상품 요게 이제 가장 트레이딩 볼륨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이제 ETF 상품의 ETF 그 펀드의 1인자인 그 검은 바위 블랙록에서 이제 운영하는 아이쉐어스 이게 2위고요. 이 보시면 베넥이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베넥의 이제 가장 그 플래그십 상품이 바로 금하고 연계된 ETF죠. 이게 이제 무려 4위에 올라 있고 ETF라는 것은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넥이 ETF 상품 금하고 관련된 ETF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금에 투자하고 싶지만 이거를 실제로 어디 가서 뭐 금을 사고 집에다 금을 보관하고 이렇게 되면 뭐 중간에 뭐 도둑 맞을 염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금융기관들에서 실물 상품을 사서 이것을 증권의 형태로 이제 소비자에게 파는 거죠. 또 좀 더 추가적으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넥이라는 회사는 ETF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고요. 베넥의 CEO를 또 여러분 뭐 지난번 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링크드인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이름이 베넥인 이유는 뭐냐하면 이 CEO 이름이 베넥이에요. 베넥. 장 베넥이죠. 보면 이 사람이 이제 1세는 아닌 것 같고 뭐 2세나 3세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윌리엄스 컬리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스탠포드에서 법률을 전공한 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곧바로 이제 CEO가 됐습니다. 이제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7년째 이제 베넥 가문의 회사인 베넥의 CEO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넥의 ETF가 왜 중요하냐 하면 뭐 여러분 뭐 그동안 워낙 뭐 많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아, 일단 그 ETF의 대표 상품 중에 하나인 작년에 핫했던 우리나라에도 ETF가 많거든요. 작년에 핫했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 이게 이제 작년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이 한 8,100원이다가 이게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 상승을 하면서 무려 이제 뭐 3배 35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지금은 뭐 올해 코스닥이 워낙 안 좋아서 많이 하락한 상태이긴 한데요. 이런 ETF 상품이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요 코덱스 ETF는 삼성증권에서 판매하는 상품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실제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뭐 HLB, 바이로메드, CJENM 같은 종목의 주식을 사고 이것을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증권으로 이제
이제 고객들에게 파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고객들은 이걸 갖다가 개별 상품을 살 필요 없이 이제 ETF 하나만을 사서 이제 코스닥의 실제 지수의 1.5배를 추종하는 이제 뭐 그런 상품을 편하게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TF가 그래서 이제 ETF가 들어오면 가장 큰 차이점은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실물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실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작년에 이제 또 코스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 바로 이거죠. 셀트리온. 지금은 이제 코스피로 옮겨갔는데 보시면은 이제 작년 1월에 이게 이제 9만 얼마 정도 하던 종목이 작년 한 9월부터 갑자기 이제 우리 용어로 떡상을 시작해서 올해 1월에는 무려 이제 뭐 37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9만 원짜리가 37만 원. 과연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올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 이 셀트리온 종목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좀 살펴보면 이걸 한번 볼까요? 기업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주식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뭐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주식 투자를 전혀 이제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이제 의약품으로 규정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 외국인 비율은 22% 정도, 시가총액은 뭐 약 31조 원 그렇고요. 어닝 퍼 쉐어하고 PER이 한 요 정도인데 요 내용은 요 밑에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가 이제 24만 6천 원이고요. 보시면은 액면가는 1,000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 액면가라는 것은 우리 이제 크립토 시장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이제 ICO 가격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이제 명목상의 가격 그게 1,000원인데 이게 이제 2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닝 퍼 쉐어는 뭐냐면 증권 하나당 3,256원을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ER로 이제 환산을 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쓰여 있는 가격은 1,000원이지만 현재의 주가는 24만 6천 원이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3,256원 주당 3,256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뭐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아니면 회사의 미래 투자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이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75.7 PER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3,256원씩 75.7년을 벌어야지 이제 24만 6천 원 현재 가격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웃기죠. 이제 이거를 이자율로 따져보면 뭐 한 연간 1.3%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 경고문이 1.3%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셀트리온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연도별로 어닝 퍼시어 연도별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그 순이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 가치가 보정 반영되어서 여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비익 차트를 보시면 작년 한 9월 정도부터 갑작스럽게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올해 한 1월 중순까지 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뭐 조금 뭐 조정 뭐 상승 이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요 구간만을 가지고 자 이 종목을 보시면요. 이 종목은 이제 실제 유통되는 주식이 전체 발행 주식의 한 60% 정도인데 이 중에 3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사고 파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다들 이제 뭐 생각하시기 쉽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엑셀 시트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제 올해 한 1월 중순까지를 실제로 외국인이 이제 매수하고 매도한 물량을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이 가치, 주식의 종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한 번이라도 그려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고요. 셀트리온의 지분율이고 이게 이제 주가인데요.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높아지고 얘네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낮아집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뭐 중간에도 물론 몇 번의 대규모의 상승과 대규모의 하락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외국인 지분율하고 이제 주가만의 그래프로 환산을 해보면 결국은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는 한마디로 얘네가 이제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거의 뭐 여기 이제 R 스퀘어가 0.94죠. 이건 굉장히 높은 어떤 상관관계인데 결국 얘네가 이제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는 뭐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이게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느냐가 사실은 뭐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뭐 음모론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가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고 이제 ETF가 시장에 들어오고 하면 결국은 얘네가 이제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세가 움직일 거고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외부에서 현금이 이렇게 유입되면 현금이 수혈되면 결국은 이제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워낙 제가 사는 그 사우디 기준으로도 지금 12시가 다 된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요. 추가되는 정보는 입수되는 대로 또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